네, 새 정부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죠. 특히 엔터 산업의 향방이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안진아 EBS 투자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네. 윤석열 노미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진아 연구원님의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탑픽은 일단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 갈수록 이제 리오프닝 재개되면서 실적은 우상향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탑픽은 하이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4월 달에 또 BTS의 글로벌 콘서트가 네. 있었잖아요. 네.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은 책상에서 분석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이제 느껴봤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고요.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로 정상 매김을 했다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닿는 자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1회 공연당 이제 5만 명 정도 모객을 했었고 오프라인 관객 같은 경우는 총 4회 공연에 20만 명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 모객을 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2만 2천 명 정도 해서 총 4회 공연으로 거의 한 250만 명 정도를 이제 모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번 공연을 다 갔거든요. 그래서 총 10만 명을 이제 한 자리에서 열기를 느끼고 봤던. 오셨네요. 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많이 코로나가 풀린 상황이라서 사실상 대부분 노마스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이 되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으로 글로벌 팬덤을 가진 이제 아티스트를 보유한 엔터사들 위주로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안진아 연구원이 여의도에서 아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뭐 애널리스트로서 평가한 BTS 콘서트의 네. 경제적 가치는 뭡니까? 일단은 제가 콘서트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제 합해서 한 830억 원, 8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콘서트에 이제 수반되는 간접 매출 또한 이제 MD 굿즈라든지 그리고 라스베가스 전체를 이제 하나의 시티로 꾸미면서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뭐 F&B나 호텔 각종 레저 서비스 그리고 사진전 같은 이런 티켓 예매 매출권까지 합하면 부가적인 간접 매출은 한 400억 정도가 더 붙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4회 공연으로 이제 BTS가 벌어들인 매출은 한 1,200억, 못해도 최소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에서 이제 BTS뿐만이 아니라 2분기 기점으로 모든 아티스트가 총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TXT나 뭐 엔하이픈이나 그리고 걸그룹 르세라핌 모두 다 이제 활동을 한 상황이고 거고요. 이제 세븐틴도 이제 선주 문량이 한 174만 정도, 4만 장 정도 이제 앨범 판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BTS도 이제 마지막 콘서트에서 6월 달에 콘서트에서 이제 컴백이 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6월 10일에 완전체 컴백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하지만 오늘 공교롭게 하이브가 낙폭이 좀 큽니다. 네. 이럴 때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이번 주 실적도 있었잖아요. 네, 실적. 컨센서스 대비 네. 하회했는데 네. 그래도 하반기에는 우상향할 거다라는 평가가 네. 꽤 있으세요. 어떻게? 실적이 사실 하회했다고 해서 미스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좀 기대감이 높은 것도 있었고 이제 1분기에 반영될 것들이 2분기에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자체도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60% 오른 2,8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6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오른 한 37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사실상 주력 아티스트 활동이나 뭐 앨범 발매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2분기 때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 컴백에 따른 직간접 매출의 동반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저점 그리고 2분기 반등, 3분기, 4분기 갈수록 이제 실적 우상향하는 그림 보고 있고요. 이는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이제 엔터 전반에 좀 해당하는 연간 전망 이제 분기별로 흐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 전반의 주가를 좀 확인해 볼까요? 다 하락을 하다가 지금 SMCNC와 YG엔터테인먼트가 양전에 성공을 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하이브는 5% 넘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외에 다른 엔터업계의 1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하이브를 시작으로 나머지 엔터 3사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실상 엔터주들은 코로나였을 때도 그렇고 위드와 코로나여도 그렇고 실적 자체는 매번 어닝 서프를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오히려 또 기회가 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온라인이나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 그리고 앨범 판매의 단가라든지 이런 Q와 P 그로스가 이제 동시에 올라가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뭐 서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주가랑은 좀 괴리율이 있는 게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제 저점 매수세를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실적이나 산업의 성장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떨어지거나 뭐 센티가 악화됐을 뿐이지 뭐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이 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 약화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엔터 산업.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싸이가 대학 축제에 나타났더라고요. 네, 성균관대 축제. 그렇죠. 네, 최근 또 흠뻑쇼 2022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리오프닝이 됐을 때 바로 실적에 연관될 수 있는 산업들은 저는 엔터주가 좀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 엔터 위에 이제 여행이나 레저, 뭐 카지노 등도 보고 있지만 이제 센티적으로 저희가 리오프닝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공이랑 여행주, 뭐 면세, 뭐 이런 쪽인데요. 네. 사실 이게 실적까지 연결되기에는 사실 좀 시간도 많이 렉이 걸리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제 바로 준비돼서 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뭐 그런 항공기 편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여건들이 좀 제한이 있는 반면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 매출에서 앨범이랑 콘서트 가운데 콘서트 매출이 더 비중이 크고 마진도 많이 남는 사업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리오프닝이 됐을 때 이제 콘서트가 개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로 아티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행의 이연 수요처럼 이제 공연도 이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K-팝의 팬덤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위상도, 그리고 이연 수요, 그리고 뭐 티켓의 단가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20-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되면 엔터주들의 실적이 코로나였을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콘서트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외형단의 업사이드가 최소 50% 이상은 가져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마진에서도 이제 외형 성장과 동반 이제 마진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가운데서도 특히나 엔터주가 다른 항공이나 여러 가지 뭐 관련주들보다는 훨씬 더 실적 반영이 빠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엔터 기업들과 같이 활성화되면서 트렌드로 꼽혔던 게 뭐 NFT나 메타버스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살짝 그게 좀 죽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른바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이 엔터 업계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진척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상 이것도 지금 엔터사들은 계속해서 미디어사들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오늘도 실적은 나왔지만 이제 광고 회사들까지도 이제 올해의 미래 전략 사업의 키워드를 NFT와 메타버스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당장 3분기부터 이제 NFT 비즈니스를 아티스트 IP를 활용하여서 이제 상품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에 관해서 이제 IT 기업이나 뭐 관련된 뭐 두나무라든지 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업체들과 끊임없는 이런 M&A나 뭐 사업의 투자처를 이제 찾고 관련해서 이제 구체화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는 3분기부터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걸님, 사실 미국도 그렇고 네. 최근 유럽은 상황이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데 중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에 대한 포지션은 엔터 사사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좀 높았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미디어도 그렇고 한한령 해제 전에는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엔터 사사들의 뭐 총 매출 비중이 10%도 총 안 되고요. 엔터 사사별로 보면은 가장 높아봤자 5% 정도. 그래서 지역별 매출로 보면 뭐 그렇게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사실상 미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탑 티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아권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 지역을 대부분 이제 음악 시장이 단일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추시고, 사실 지역별로 쪼갰을 때 뭐 앨범 매출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대부분 3%에서 4% 정도, 그리고 뭐 높아봐야 한 5%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약간 중국이 흔들리면 같이 센티상으로 엔터랑 이제 미디어 쪽이 같이 묶여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엔터 기업들 가운데 오늘 하이브가 BTS의 군입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연구원님 말씀처럼 2분기부터는 좀 모멘텀을 회복을 하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전략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